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전율을 선사한 최고의 명전투 장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와노쿠니의 황량한 눈밭 위에서 펼쳐진 조로와 카마조의 숨막히는 혈투입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벌판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매섭게 쏘아보며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카마조가 거대한 낫을 번쩍 치켜들며 광기 어린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는 조로는 특유의 삼도류 자세를 취하며 대지를 굳건하게 디디고 서서 중심을 잡습니다. 카마조가 번개 같은 속도로 하강하며 조로의 목덜미를 향해 사정없이 무기를 휘두릅니다. 쾅하는 파괴적인 굉음과 함께 두 무기가 맞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무섭게 몰아칩니다. 조로는 밀려나는 대신 무거운 검날을 밀어붙이며 카마조의 압도적인 무게를 정면으로 버텨냅니다. 카마조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연속적인 회전 공격을 감행합니다. 매서운 칼날들이 조로의 살결을 스칠듯이 지나가며 옷자락을 사정없이 찢어발기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순간 카마조의 변칙적인 일격이 조로의 어깨를 깊숙하게 파고들며 붉은 선혈이 튀어오릅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조로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무서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박힌 상대의 무기를 강하게 움켜쥐며 탈출할 기회를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이어서 검은색 패기가 조로의 삼도류 검날 전체를 무섭게 감싸 안으며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기가 묶인 것을 깨달은 카마조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와 경악으로 잘게 흔들립니다. 조로가 대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합 소리와 함께 전설적인 오이의 명칭을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연옥 도깨비 참수라는 절정의 참격이 대기를 가르며 공간 자체를 통째로 찢어발기듯 나아갑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카마조는 피를 토하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조로는 차갑게 검을 거두며 와노쿠니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멋지게 장식합니다. 이처럼 원피스가 개인의 처절한 신념을 그렸다면 다음으로 볼 장면은 오랜 유대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팬들을 전율케 했던 보루토 극장판 속 나루토와 사스케의 위대한 합동 전선입니다.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신의 권능을 가진 모모시키가 공중에서 오만한 태도로 둘을 내려다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맞춘 완벽한 호흡을 증명하듯 두 전설은 말 한마디 없이 동시에 전방으로 질주합니다. 나루토가 황금빛 미나토의 속도로 공간을 도약하자 사스케가 그의 그림자 뒤에서 바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모시키가 거대한 바위 파편들을 쏘아보내며 그들의 무시무시한 접근을 저지하려 시도합니다. 사스케는 특유의 사륜안과 윤회안을 번뜩이며 날아오는 바위 사이를 신들린 듯한 움직임으로 회피합니다. 나루토는 피하는 대신 강력한 차크라 주먹을 내뻗어 거대한 암석들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침내 거리를 좁힌 사스케가 수리검을 던지자 무기는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분열되어 상대를 조여옵니다. 모모시키가 붉은 장막을 펼쳐 이를 튕겨내려 하자 사스케는 수리검과 자신의 위치를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위치가 바뀐 순간 사스케의 치도리가 모모시키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며 강한 전기 충격을 선사합니다. 분노한 모모시키가 반격을 가하려던 그 타이밍에 나루토가 하늘에서 거대한 나선안을 들고 강화합니다. 사스케는 곧바로 나루토의 나선안에 자신의 뇌전 에너지를 더해 전무후무한 연계 공격을 완성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의 구체가 모모시키의 가슴팍에 정면으로 장렬하며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모모시키는 붉은 알약을 삼키며 더욱 거대하고 기괴한 신의 형태로 폭주합니다. 두 영웅은 지친 기색 없이 사스케의 위장 스사노오 아머를 나루토의 구미 차크라 모드에 결합시킵니다. 구미 스사노오라는 신화적 존재가 거대한 보라색 검을 치켜들며 전장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모시키가 소환한 거대한 용암 괴수가 이에 맞서 울부짖으며 두 거신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스케와 나루토의 혼이 담긴 일격이 용암 괴수를 단숨에 두 동강내며 지면을 통째로 갈라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다음 세대인 보루토에게 의지를 물려주는 숭고한 세대교체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저편에서는 이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거대하고 불길한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운명에 맞선 형제들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체바라라는 잔인한 저주 속에서 갈라진 신라와 쇼 형제의 처절한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신화적 영웅들이 펼치는 전설적인 격돌의 서막이 과연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 다음 분석을 주목해 주십시오. 전설적인 격돌의 서막이 거치며 우리는 인체발화라는 잔혹한 운명 앞에 선 두 형제의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참혹한 화재로 헤어졌던 신라와 쇼 형제는 결국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적으로 재회하고야 말았습니다. 형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파멸의 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신라는 동생 쇼를 구원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자신의 발에 뜨거운 불꽃을 피워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기사단으로서 완전히 세뇌당한 쇼의 눈빛에는 그 어떤 형제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쇼가 손에 쥔 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주변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힘을 빌려 우주의 시간을 멈추어 버리는 절대적인 수단의 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세계 속에서 쇼는 무자비한 참격을 날리며 신라의 육체를 가차없이 베어 넘깁니다. 피할 길 없는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신라의 몸에서는 붉은 선혈이 허공에 정지한 채 뿜어져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의 벽 앞에서 신라는 온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합니다. 하지만 신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한계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도라 버스트의 진정한 각성을 통해 신라의 신체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기적을 행하기에 이릅니다. 아광속을 넘어선 신라의 움직임은 마침내 쇼가 멈춰 세운 시간의 감옥을 완벽하게 깨뜨려버립니다. 시간이 정지된 세계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광속으로 부딪히며 차원이 다른 초고속 전투를 전개합니다. 매 순간마다 시공간이 뒤틀리는 연출은 보는 이들의 시각적 한계를 시험하며 전율을 선사합니다. 신라의 육체가 과거로 입자화되어 퍼져나가는 모습은 이 전투가 가진 슬픈 운명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신라는 오직 쇼의 손을 잡기 위해 전진합니다. 마침내 수많은 장벽을 뚫고 전달된 형제의 뜨거운 진심은 냉정했던 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의 눈물겨운 혈투는 단순한 싸움을 넘어 서로를 향한 구원의 서사로 완성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토록 뜨거운 형제의 구원극이 막을 내리면 이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화적 전쟁의 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밤하늘을 장식하는 수많은 마법진과 함께 성배를 차지하기 위한 영웅들의 무대가 서서히 열립니다. 그곳에는 대지마저 뒤흔드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품은 대영웅 헤라클레스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는 허공에는 오만함의 정점에 선 황금의 서사시 길가메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가메쉬의 등 뒤로 수백 개의 게이트 오브 바빌론이 열리며 신화 속 보구들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허공을 가르며 수많은 보구의 비가 헤라클레스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굉음과 함께 대지가 폭발하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르며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먼지 구덩이 속을 뚫고 나온 헤라클레스는 거대한 석검을 휘두르며 날아오는 보구들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방어도 없이 오직 순수한 근력과 투지만으로 신의 무기들을 박살내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성을 잃은 광전사임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의 검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가로막히자 길가메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보구의 밀도를 수십 배로 높입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신화적 보구의 폭풍은 마침내 헤라클레스의 강인한 육체에 치명적인 상처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오직 적의 목을 향해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가진 12번의 생명이라는 보구가 발동하며 죽음에서 끊임없이 부활하는 기적이 연출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나는 대영웅의 기백은 전장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인류 최고의 왕인 길가메쉬는 영웅을 속박하는 신의 사슬 엔키두를 마침내 허공에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사슬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헤라클레스의 거대한 사지를 완전히 결박해버립니다. 신격을 가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슬의 특성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신화적인 괴력으로도 이를 풀지 못하고 고전합니다. 승리를 확신한 길가메쉬는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히 구속된 대영웅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조준을 마칩니다. 모든 생명을 소진해 가면서도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마스터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신념의 불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사슬이 부서질 듯 비틀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과연 이 신화적 격돌의 끝에 기다리는 파멸은 무엇일지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이 전장에서 목격한 신화적 격돌의 파멸적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차원 자체를 뒤흔드는 또 다른 전설적인 전장으로 진입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이어인 브로리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파괴의 화신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초사이어인 블루 상태의 오공과 베지터조차 각계격파당하며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는 물론 우주 전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 두 최강의 사이어인은 결국 마지막 수단인 퓨전 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영혼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탄생한 궁극의 전사 초사이어인 블루 오지터가 눈부신 서치라이트 같은 안광을 뿜으며 전장에 등극합니다. 오지터의 등장과 동시에 전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브로리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며 괴성을 지릅니다. 두 거대한 존재가 허공에서 격돌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파가 대기를 찢어발기며 음속을 가볍게 돌파하는 육탄전이 시작됩니다. 오지터는 물 흐르듯 유려한 움직임으로 브로리의 무지막지한 주먹들을 전부 흘려내며 신의 속도를 과시합니다. 하지만 브로리는 타격을 입을 때마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화하며 오지터의 턱 밑까지 매서운 추격을 감행합니다. 이들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 공간의 벽이 바작바작 균열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버립니다. 현실의 물리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기묘하고 다채로운 2차원의 세계에서 두 전사의 속도는 더욱 광적으로 치닫습니다. 오지터는 공중에서 연속적인 킥을 날리며 브로리를 강타하고 곧바로 에네르기파를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통째로 관통하며 뿜어져 나온 푸른 섬광은 브로리의 방어벽을 산산조각내며 그를 차원의 끝으로 밀어붙입니다. 기어코 차원의 벽을 다시 한번 뚫고 원래의 황무지로 튕겨나온 그들은 이제 전투의 최종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지터는 브로리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 양손을 하늘로 뻗어 무수한 5색의 비달갱이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적 광위를 자랑하는 스타더스트 브레이커가 브로리의 몸에 직격하며 악한 에너지를 정화하듯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마침내 폭주가 멈추고 신을 초월한 힘의 대결이 마무리되면서 화면은 또 다른 깊은 감동을 품은 인간적인 전장으로 이동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선로 위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짊어진 무한열차는 피비린내 나는 혈투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귀살대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인 화염의 주 렌고쿠 쿄주로가 굳건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존재는 12개월 중에서도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는 상현 3의 혈귀 아카자였습니다. 아카자는 인간의 한계를 비웃으며 강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혈귀가 되라는 달콤한 제안을 건넵니다. 하지만 렌고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늙고 죽는 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나약하지만 아름다운 존재의 본질이라며 거절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자마자 아카자는 술식전계의 파괴살 나침을 발동하며 바닥에 기하학적인 문양을 펼칩니다. 화염의 호흡 제1형 부지화를 전개한 렌고쿠가 한 자루의 불화살처럼 탄탄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돌진합니다. 아카자는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그 일격을 맞받아치며 가차없는 주먹의 폭풍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인 렌고쿠는 상처가 누적되어 피를 흘리는 반면 아카자의 상처는 순식간에 재생되는 절망적인 격차가 드러납니다. 한쪽 눈이 찢겨나가고 갈비뼈가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렌고쿠의 주위에는 오히려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불태우며 화염의 호흡 궁극의 의형 제9형 연옥을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거대한 화염룡의 형상을 한 렌고쿠와 아카자의 파괴살 멸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대지가 통째로 뒤흔들립니다. 자욱한 먼지가 거친 순간 아카자의 두터운 오른팔이 렌고쿠의 가슴을 관통한 잔인한 광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렌고쿠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지막 남은 악의 힘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기 위해 검을 휘두릅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혈귀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태양 빛에 소멸할 위기에 처한 아카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팔을 스스로 끊고 도망치려 발버둥칩니다. 멀어지는 혈기를 향해 탄지로가 눈물을 흘리며 렌고쿠의 승리를 울부짖고 렌고쿠는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단 한 명의 승객도 죽게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켜낸 그의 숭고한 영혼은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전투신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화려함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의 내러티브와 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조로와 나루토의 세대 교체부터 오지터의 우주적 결전, 그리고 렌고쿠의 숭고한 희생까지 우리는 각기 다른 형태의 신념의 충돌을 목격했습니다. 각 제작진의 한계를 뛰어넘은 연출력과 장인 정신은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고동치게 만듭니다. 갈등은 해결되었고 영웅들의 이름은 전설로 각인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뜨거운 감동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으로 온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명전투 분석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불태웠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